해석을 하면서 갈게요. if impression이니까 press가 누르다고 in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형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엽 선생님을 오늘 딱 처음 봤어. 저 사람의 인상이 내 머리에 와서 박혀. 그걸 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인상이라는 게 이 이미지하고 많이 묶여 있는데 이 Y자 붙이면 집합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actor 하면 뜻이 뭐예요, 보통? factor.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라는 소리거든. 부분? 요인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곳이 어디예요? 공장이에요. 부품을 사다가 모아주는 거. 질문을 던집니다. question.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설문지를 주면 질문지가 여러 개가 붙어 있죠, 같이. question에 re 하면 뭐예요? 이게 질문지예요, 질문지. 그러니까 집합적 개념이에요. 이것처럼 imaginary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상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그림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단어를 보면 이게 반대말을 굳이 말하자면 메타포예요, 메타포.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진짜 호수라는 머릿속에 이어지는 내가 호수라는 것에 대한 사실적 개념은 imagery예요. 호수, 파란색. 근데 그것만큼이나 내 마음이 넓다 하면 그건 메타포, 은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는 사실성을 표현하고 여기는 은유, 쉽게 말하면 사실성이 아닌 그와 비슷한 개념을 적용한 것이 은유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임프레셔니스트가 뭘 그리려고 하는 애는지 아시겠죠? 임프레셔니스트는 사실성을 기반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인식을. 내가 오늘 QEM 학원의 강의실을 딱 봤어. 이거를 집에 가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임프레셔니스트들이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페인팅들은 전부 다 가장 인기가 있었다. 자, 대쉬하고 그 다음에 컬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미컬런 얘네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쌍콤마, 명사 뒤에 이 콤마, 얘네들은 그냥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이니까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고 즉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즉. 해석은 즉. It is uneasy understood. 이게 이것도 조심하세요. art입니다. 예술이죠.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예술이죠. 그것도 쉽게. 그래서 관사, 부사,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 어순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죠. 이렇게 되죠. 막 이름 붙여가지고 간부혁명 막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갔고 형용사를 설명하는 부사가 들어왔어. 그래서 순서가 easily understood art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임프레셔니스트의 페인팅들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사실성이라서, imagery라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내가 이 단어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imagine 하면 상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근데 그 imagine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형상이에요. 형상. 내 눈에 들어오는 형상. 그 imagery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게 인상파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인기가 높은 예술 분야이고 그 분야는 does not ask. 결코 걔네들은 여기서 이제 약간 그 그림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이 그림은 뭘 그렸지? 그거를 이제 미국식 영어식 표현에서는 그림이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멍크의 절규. 지금 마스크 때문에 입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완전 재연 배우거든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 나한테 질문을 던진 거죠. 이 그림은 뭘 표현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은 그러니까 그 멍크의 절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을 표현하는 이 인상파 그림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편해요.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술을 그냥 편안하게. Does not ask the viewer. 그거를 바라보는 관람객들한테
열심히 생각해라. 여기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work hard 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hard 같은 건 조심하세요. 이게 동사를 수식하는 형용사하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모양이 똑같아요. 형용사하고 부사가 형태가 똑같은 애들은 li를 붙으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hard하고 lazy죠. lazy하고 오늘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벌써 이게 하나가 lazy하고 hard. 그죠? 이제 양서고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뭐 볼펜이 일주일에 하나씩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림 그리면 안 되고 막 이게 뭔가를 공부하고 특히나 형상화시키는 게 좋아요. 무슨 공부든 사실적 이미지를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안 적었지만 오답노트 날짜 쓰고 오늘 공부한 거 이렇게 특히나 학교에서 온라인 같은 거 막 연속으로 수업 많으면 정신이 멍하잖아요.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날짜 쓰고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적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나도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들어옵니다. 그만 정리하지 않으면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은 글 쓰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걸 형상화시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 여기서 그 말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이게 사실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가 형태가 똑같다 보니까 형용사 부사가 이게 형태가 똑같다 보니까 여기다가 ly 붙이면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늦은 늦게 hard 그죠? 딱딱한 열심히 그죠? 그런데 거기다 ly를 붙으면 뜻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늦은이 아니잖아요. lately 하면 무슨 말이에요? 최근으로 바뀌어 버려요. hardly 하면 뭐예요? 은비가 그러니까 study 큰일 나요. hardly study가 열심히 공부하다예요? 일기장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hardly study. 이거는 낫이죠, 낫. 안 한다죠. 어쨌든 열심히 일하게끔 요구하지 않는다. 1번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오형식. 오형식을 모르시겠으면 상관없습니다. 이 느낌은 가져야 돼요. 영어는 뒷단어가 앞단어 설명이에요. 무조건. 도치를 제외하고는. 내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부했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목적어를 공부했다예요. 뒷단어가 다 앞단어 설명이에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단어의 핵심이 나와요. 이렇게 누가 뭐 했다 이것을 다만 얘가 뭐 했다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오형식이에요. 얘가 주어가 동사를 했고 목적어가 목적보가 했고 이 개념이에요. 관련되어 있는 거 하나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오형식이니까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ask라는 동사와 그죠? ask가 목적어를 투부정사하게 만든다. 그냥 이렇게 형태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ask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만드는 거다. 쉽게 말하면 목적어와 목적보가 주술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마치 주어 동사처럼 그죠? 그림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관람객들이 열심히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의 ask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명령하다에 가깝습니다. tell도 투부정사 쓰죠. 이렇게. tell이 이제 여기서 보면 명령하에 가까우니까 force 투부정사 쓰죠. 그죠? order도 투부정사 쓰죠. allow도 많이 쓰죠. advice도 충고하다인데 거의 명령하다에 가깝죠. advice. 자, 이게 뭐 내용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거의 개념 정리를 해준 거니까 정의를 내려줬죠 우리한테. 뭐 새로운 사실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설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이렇다 인상파들은 이렇다. 따라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뭐니즘 그죠? 인상주의죠. 인상파의 그 철학이죠. 그것은 편안합니다. 편안함. imaginary 사실적 표현한 것을 그죠? 사실적 표현한 것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편안함이 인상주의예요. 그림이에요. impressionism. 다시 한번 여기서의 press는 내가 본 것대로 적는 겁니다. 사실적 표현, image예요. 이미지. 그죠? 상상이 아니다. 사실이다. 자, 얘네들은 편안합니다. 뭐 하기가? look at 하기가 편안해요. 뒷단어가 앞단어 설명이죠. 주어 동사가 다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거 한다라는 동시적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with 목적어, 목적보. 이 표현 되게 많이 쓰죠. 뭐뭐 하면서. 여기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적어가 주술관계,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면서. 그러니까 주어서로라는 것은 그냥 주어동사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한번 해볼래요? 눈을 감은 채로 늘 생각을 얘 입장에서 하세요. 얘가 주어입니다. 내 눈은 감아요, 감겨요? 나는 감지만 눈은 감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목적어, 목적보호의 능수동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주어동사 능수동하고 똑같은 거죠. 걔처럼 with its summer scene, summer scene 얘가 인상파 그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bright colors까지가 여기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얘네들이 목적보호 한다예요. 그러면 appeal이라는 동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니까 주는 것은 밖으로 주는 것은 ing고 내가 그러한 감정을 받으면 받는 것은 ed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능동수동이라고 보는 건데 appeal 호소하다, 매력 발산하다. 매력을 호소하는 거나 발산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매력을 호소하는 거니까 누구 입장에서? 목적어 입장에서 보자. 그림의 입장에서 보고 장면과 컬러의 입장에서 보면 매력을 주는 거다 받는 거다? 주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ED가 맞고 그 대상, 주어가 색깔과 경치, 그림이면 당연히 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2번은 정리하시면 선택지 2번은, 선택지 1번은 오형식에서의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능수동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능수관계 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동사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동사가 없는 표현이고 여기는 지금 동사가 없는 표현이죠. 여기는 동사가 있는 표현이고 이것 차이만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형식이라는 문장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목적어, 목적보호라는 지금 동사가 없는 표현이고 같은 이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뭐가 중요하냐? 이게 가운데 형용사 오면 거의 가주어입니다. 100%. 형용사 오면 거의 가주어예요. 강조 표현, 이때 강조 표현에서는 형용사가 안 나와요. 자, 따라서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기억해야 하는데 however가 붙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however 학생들이 특히나 많이 헷갈리는 거 does 얘는 접속사이다 아니다? 접속사 아닙니다. 접속사는 해석을 이렇게 해요. 접속사는 문장을 자기가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덩어리인데 부사는 절대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얘는 어디에다 붙여서 해석한다? 앞 문장에다 붙여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앞 문장을 해석하고 나서 그러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요. 부사는 동사를 연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법적 기능이 접속사처럼 동사, 문장을 묶어낼 수 있는 문법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앞 문장에 붙여야 돼요. 앞 문장의 해석을. 여기 지금 얘가 속해 있는 문장에다 붙이시면 안 되고 얘네들이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얘는 문장 맨 앞으로 가져가서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알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라? 이거 새로운 방식의 페인팅이 인기는 많았지만 이 새로운 형태의 페인팅이 뭐하고 살았다? 인기는 많았으나 어땠다? 내 색깔들이 어디 갔죠? 숨어 있었네. 부끄러운가 봐요. 자, 여기 숨어 있었어요. 제가 좀 감성적이에요. 늘 얘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인기는 있었으나 뭐 했다? 걔네들은 도전하는 거였다. 인기가 있었는데 도전하는 거였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파퓰러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랬고 나중에 인기가 있어진 거죠. 얘네들이 챌린징하는 것이 it's public이에요. 대중들에게 처음에는 매우 도전적이었어요. 그 도전적인 것이 여기서의 낫은 only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라고 해석해요. 추가. 부정이 아니라 only하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유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또 있다. Not only in the way. A뿐만 아니라 but 여기도 추가죠. But also B.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었다. 인기는 있었으나 도전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의 가장 큰 두 가지 대립구조. 분명히 사람들한테 popular. 인기가 있는 건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었다. 뭐가? 이러한 방식에서. 뭐라는 방식이냐면 여기서의 that은 거의 관계 부사로 봅니다. 이렇게. That it was made. 여기 it was made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how 대신에 쓴 거예요. 이 that은. 그래서 저거를 관계대명사라고 안 부르고 관계부사 that이라고 불러요. 이 그림이 그려진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이러한 방식.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품사가 오기로 돼 있었죠? 3번. 명사가 오죠. 명사 자리의 that. 명사 자리의 that입니다. 그러면 여기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많이 배우는 형용사 자리의 that이 중요하죠. 형용사 자리에 that이 있죠. 좀 도식화해서 조금 편리하게 쓰자면 명사가 있고 나서 그 뒤가 that이잖아요. 그 뒤에 오는 that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즉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니까 뒤에 대명사가 빠져있죠. 불안한 문장.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얘는. 명사 뒤에 오는 that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거의 반면에 명사 자리에 오는 that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얘는 접속사고 여기는 관계대명사. 쉽게 말하면 명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얘는 그냥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이 완전해요, 불안해요? 명사 자리에 있는 that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다르죠,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완전 뭐뭐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뭐 하는 명사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있는 that과 명사 자리에 있는 that의 차이점이죠. 여기서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이 that 뒤에 문장을 봤더니 벌써 주어가 빠져버렸죠. 쉽게 말하면 that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명사 자리에 완전한 문장에 that을 쓴다면 명사 자리에 불안한 문장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불안한 문장이라는 것은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명사가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뭘 써야 돼요? 명사 자리에 불안한 문장과 함께 오는 것은 누구? 뭐뭐 하는 해석으로 합시다. 그냥 쉽게. 뭐뭐 하는 것, what. 그죠? 그게 뭐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해석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것. what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이 that은 위치로 바꿔지는데 얘는 위치로 바꾸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라는 거죠. 명사 자리 that이니까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된다. 형용사 자리 that은 불안한 문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4번은 우리 추억의 중학교 문법이네요. such 형어명, such 어형명, so 형어명, 이런 거 중학교 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순에 관련된 문제가 영어가 어순에 관련돼서는 한국어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순 물어보는 문제가 많죠. 그게 영작이고, 그게 어법 문제이기도 하고, 어순을 물어보는 단어입니다. such는 such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것 자체가 형용사니까 such 명사, 또는 얘가 복수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없이 복수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such는 형용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명사로 수식합니다. 다만 이 such의 특징은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 앞에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such 형명이라는 순서가 나오는 거죠. 얘는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이런 애와 그러한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so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뒷단어인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So beautiful a lady라고 쓰죠, 우리가. So 형어명. 이어순을 가지고 있죠, 얘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그러한이라는 것도 있지만 매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라는 뜻이 부사 매우가 있고 형용사 매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여성, 영어로 어떻게 해요? such를 쓰면 such a beautiful lady 이렇게 쓰는데, 여기로 가면 어떻게 써요? so beautiful 한 다음에 어떻게 써요? a lady. beautiful이 밖으로 빠지죠. 그거 물어본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본 적이 없죠. 그렇더럭이나 informal, 비형식적이다. 그러니까 비형식이라는 것은 틀에 짜진 게 아니라 내 눈에 본 대로 그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비형식과 사실적 표현이라는 뭡니까? easy to understand, easily understood.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해한 이유는 형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보는 뭡니까? 그들이 표현하는, 만들어지는 방법과 그들이 보여지는 방법, 요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지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였냐? 그렇게 인포멀한 거를 본 적이 없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좀 챌린징한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edge of the canvas. 캔버스가 보여지는 방식이죠. 캔버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틀이잖아요. 틀. 이 틀의 모서리 부분이 잘라버립니다. 정말 영어다운 표현이죠. 한국어는 사물이 일단 주어로 나와버리면 수동태적 개념이에요. 잘려지고 막 이런 식이에요. 캔버스의 엣지가 잘려지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물 주어가 일단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죠. 나는 신문을 봤어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신문이 말하기를 이래버리니까. 그죠? 저기에 교통표지판이 있어를 교통표지판은 이렇게 읽혀. 그죠? traffic sign reads라고 써버려요. 그냥. says 써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표현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사물에 직관적입니다. 캠퍼스의 마지막 모서리 부분이 잘랐죠. 이렇게 해버려요. 무엇을 잘라요? 장면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러한 방식. arbitrary와 동의어가 informa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rbitrary, 아까 하려다가 말았는데 자의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많이 힘들지? 일로 와봐. 한 10분만 기다려. 일로 와봐. 야, 넌 진짜 2시간 동안 계속 동영상만 보고 있는데 입에서 순내 나겠다. 일로 와. 어이씨. 가져가서 빨리 먹으면서 좀만 버티고 있어. 금방 갈게.
아, 선생님은 이렇게 멀티로 합니다. 지금 와서 막 공부시켜요. 결석한 애들 막 나와가지고 동영상 보라 그래요. arbitrary가 아까서 말했던 자의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의적. at once disposal이라는 표현도 그냥 참고로 외워두세요. 자의적. 아까 interpretation 나왔죠? arbitrary 방식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비형식이라는 단어예요. dispose는 버리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격대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의적 방법으로 그냥 그림을 막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림이 그려진 방식, 인포멀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여지는 방식, 그게 뭡니까? cut off 했으니까 as if snapped. 여기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주어 빠져 있죠. 주어가 누굴까요? snapped. snap이 뭐냐면 이게 꺾이는 게 snap이거든요. snap. 아, snap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 찍을 때 찰칵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 외국인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snap이라는 게 이렇게 찍은 거를 착각을 snap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snap이라는 게 사진 찍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진을 찍어요? 찍혔어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겠어요? scene이에요, scene. 뭡니까? cut off the scene. 그 scene이 찍힌 거예요. is가 빠진 거예요. 그 scene이 is snapped with a camera. 카메라로 snapped, 사진 찍힌 것처럼. 막 잘린 거를 그냥 형식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imaginary, 사실적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impress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사실적 표현과 비형식, 즉 형식 틀에 갖추지 않고 보이는 대로 썼다.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게 arbitrary다. 그죠? 그 다음에 snapped다. 사진이 찍힌 거다. with a camera, 카메라로.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딱 묶어보시면 이게 쉽게 말하면 영영사전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다 동의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the subject matter. 이 subject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ubject은 뜻이 뭡니까? subject니까 sub가 미치죠. 누구누구 하에 있다. 그래서 영향받기 쉬운이죠. 영향받기 쉬운. likely죠. susceptible 아세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알면 됩니다. vulnerable 아세요? 연약한? fragile 아세요? fragile? 깨지기 쉬운? 영향받기 쉬운. 그래서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을 우리가 실험의 대상자라고 얘기합니다. 피실험자. 피실험자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모든 당하는 자. 여기서는 사물 되겠습니다. subject. 사진을 찍히는 사물. 사진에 대한 대상물. 피실험자. 사물. 그래서 subject matter라는 것, matter는 여기서 명사니까 사물이죠. 사진이 찍히는 그 사물은 포함하고 있죠. 바로 현대화된 풍경. 막 공장이 있고 이제 막 그죠? 막 고가도로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해주면 뭐 철도라든지 공장들.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잘 들으세요. 인상파의 그림이 매우 파퓰러 했으나 초반에는 다 챌린징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도전적으로 받아들였냐? 이것기 때문에. 마지막 강조하고 끝나죠. 즉 강조 표현을 아까는 it that을 쓴 거고 지금은 도치를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조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죠. 자, 내가 마지막 수업 끝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하고 끝낼 거 아닙니까? 글도 이렇게 강조하고 끝낸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never라는 부정어가 앞에 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럴 때 조동사가 문장 앞으로 바로 튀어갑니다. 조동사. had, 주어, 동사 여기 있죠. 이게 물론 동사로 안 보지만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도치가. 이러한 사물들은 been considered입니다. 자, consider 잘 볼게요. consider.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뭘로? 능동태로.
주어라는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인상파가 나오기 처음 나왔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었죠. 무엇을? 이러한 subject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consider 목적어, 목적보라고 생각했겠죠. 뭐라고? appropriate. 자, 주술이니까 목적어가 명사면 명사를 설명하는 품사 누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당연한 거죠. appropriate이 나왔는데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능동태고요. 사물을 주어로 잡아버렸단 거야. 이러한 subject는 좀 말을 줄일게요. 이러한 subject는 be considered, were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자, 수동태 뒤에는 아무것도 안 온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오산이죠. 평택인가요? 자, 오산입니다. 네. 방심하지 마세요. 언제 드립이 나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 수업은. 안 그러면 확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부사를 넣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아무래도. 수동태가 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주격 보호로 바뀐 겁니다. 왜? 목적어가 주어자료로 갔으니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는 서로 주술관계. 서브젝트는 적절하다. 근데 서브젝트 목적어를 주어로 잡았으니까 주어가 적절하다. 그래서 주격 보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전히 appropriate 형용사로 써야 되지 이걸 부사로 쓰시면 큰일 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은 선택지 5번은 O형식의 수동태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결국엔 전부 다 O형식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O형식의 수동태 어떻게 쓴다? 목적어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동태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셔야 될 거. 수동태를 바꿔놓고 나면 그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 불완한 문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수동태로 바뀐 저 문장 자체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늘. 근데 내가 눈으로 보면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하고 자꾸 연관이 돼서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관계대명사의 능수동, 분사구문의 능수동. 자꾸 가져다가 됩니다. 이 뒤 앞에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관계부사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완전한 문장인데.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바꿔놓고는 늘 생각하는 게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 아셨죠? 아셨죠? 지금 혹시라도 질문이 있는데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하셔도 되고요. 내가 도저히 남아서까지는 너를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카톡을 쓰셔도 됩니다. 문자. 선생님이 밤도깨비라 밤에 잘 안 자요. 내가 답장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